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17항 삼품일리 묘불가청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삼품이 한 가지 이치인데, 삼품이 한 가지 이치인데 묘불가청, 그 묘한 것을 가히 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봉수님께서 풀이하셨어요. 주회, 제주회입니다. 상약 삼품인 정기신이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로서 정을 단련해서 원신을 키워가는 정신공부의 근본 이치인 것인데, 그 이치가 너무나 오묘하고도 깊어서 깨달아 알기는 정말로 어렵다. 그것을 묘불가청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청이란 곧 깨달음을 뜻한다.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기신의 이치는 천지인 삼재의 이치나 내내 같은 것인데, 천지인 이치보다 더 상위의 이치여서 깨닫기가 더욱 요원한 경지다. 천지인은 정 3개고요. 천지를 깨달으면 천은 지은 이는인데 천일 지인이 인일삼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정 3개고요. 신천지경입니다. 그것까지 갖춰줘서 가져것도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통을 하면 천문을 열고 상천에 올라가서 통해요. 그때야 그걸 이제 진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적에서는 초견성자에서 이거 말고 정확하게는 사견성이고요. 정사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5개 과정을 밟아가게 돼요. 거기는 하늘의 본질을 한눕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젠 모르는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알게 됐다. 우주의 구조하고 삶이 뭔지 알게 됩니다. 시작이죠, 물론. 가메 더 이제 깊어져 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경전들 이제 조금씩 부분 알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역시. 근데 이제 정기신은 정 5개에 해당합니다. 천지인 아는 거, 정삼계, 그 다음에 성품 통하고, 거기 정사계에서는 인중천지를 알아요. 그 풀리더라고. 그 천부경에 인중천지를 풀려요. 천부경 전체적으로는 몰랐는데 부분적으로 알게 되더라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도 천부경에 있는 말이죠. 정 3개 대수대지가 이제 물론 원상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더니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천일일, 지일, 인일삼을 머리에 떠올려준 거라고 봐도 되지. 그걸 알아줘가지고 그게 뭔지 알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은 정삼계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그 계절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셈인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성통하고 와서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인육천일 몰랐는데, 천일일, 지일, 인일삼을 알았어도 초보라. 그러니까 거의 완전 초보인 거랑 같은 거라. 진짜 부분적인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그러더니 성통하고 나서는 통통한 것도 스스로 알아요. 통했다는 자각이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인중천지일이 풀이가 됐어요. 그 안에 이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아는 부분만 조금씩 아는 거야. 깊어질수록. 근데 어쨌든 인중천지일을 알았는데, 인중천지일만 알아도 일단 우주의 기본 구조, 셋으로 된 기본 구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중천지일로 돌아가는 우주의 운행 법칙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야. 그랬는데 공부 더 나아가니까 이 정기신이 뭔지를 알겠는 거야. 신이 뭔지도 좀 더 알게 되고, 지금도 제가 공부 성공하겠다 해도 신은 여전히 모르고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기해도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추측은 조금만 볼 수 있게 됐어. 그나마 추측은. 신기하고는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성인 넘어가야 성교주도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건까지도 몰라. 나도 못 가봤으니까, 성인도 못했으니까. 근데 일제 상천이 어떤 구조인가 하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가 기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정신 공부자, 입문한 사람 시작이야. 이제 제대로 알아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가메 그렇게 돼요. 가메 거기에 시작이 돼요. 가메 그렇게 돼요. 한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정기신은 천지인의 삼재의 이치는 내나 같은 것인데, 천지인의 이치보다 더 상위의 이치여서 깨닫기가 더 요원한 경지다. 정오계니까 천상천 지인인 경지예요. 오기조원의 경지에 이르러 있죠. 이미 기운이 위로 확 하고 뻗칩니다. 그러면 공부 막 해서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 기운 덩어리 큰 게, 참 제 경우라 참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까치가 공부자의 자리를 와서 순회를 해요. 이제 산신의 전령 비슷해. 심부름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부하는 자리를 순찰하듯이 한 바퀴 돌아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제 보였죠, 어느 날. 제 공부 자리에도 와서, 제 공부 자리, 제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높은 나무 꼭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툭 떠가지고 와서, 툭 떠서 제 공부 자리를 중심으로 돌더라고. 지금 그게 뭔지 몰랐어. 까마귀가 탁 떠서 툭 돌아. 돌다 또 탁 가서 앉고, 딱 또 떠서 싹 돌아가. 그렇게 해서 앉고. 몇 차례 그러고 딴 자리로 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차곡차곡. 저는 이제 거의 꼭대기층에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 자리가 뭐냐면, 깃발 꽂힌 자리야.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도는 자리 보면 거기 깃발 꽂힌 자리를 알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저기서 누가 공부했구나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나이는 한 살 많았는데, 생일이 좀 빠르고, 그 2살 사이 가까운데, 친구처럼 지내는 도반이 있어요.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그 도반이 조금 저보다 나중에는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는 저 들어오고 나서 1년인가 뒤에 입사를 했는데, 2006년? 그 사람이 2007년에 입사를 했나? 언제 했나? 8년에 했나? 좀 늦게 했는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수정봉 근처에 거기도 또 자리를 차곡차곡 그 사람들이 차곡차곡 그 사람은 아주 더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저도 큰 두른 밑바닥 자리도 제 공부 자리 가서 좀 가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진짜 아주 더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저는 처음 올라가서도 5곡짜리부터 갔거든요. 꽤 중간쯤 되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예 밑바닥부터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 공부짜리, 대강 어디쯤 알죠? 거기서 돌더라고. 그 사람도 공부 좀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경기신은 상당히 높은 경기다. 그러고서는 이제 까마귀 얘가 어느 날 도는 오니까 언제 보니까 훨씬 더 넓은 데로 돌더라고. 제가 더 큰 거예요, 기운이. 도는 그 원이 그 사람의 기운 뻗친 이렇게 뻗어요. 지금 저 집중하고 있을 때 더 오래 많이 뻗고 거리 테두리를 돌더라고. 그런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공무 스승님께서 정신공부의 경지를 풀이하신 계제해 국외법론, 국외제까지, 국외제가 대성인이세요. 지금 인간의 육신으로는 지금 이제 1.78m, 큰 사람이 2m도 되지만 어쨌든 고계제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태극기는 이제 5m, 바로 위에 단계 태극기는 5m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기운도 훨씬 더 계제가 높은 높이까지 기운 덩어리니까 육신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기운 덩어리를 이 작은 육신은 버티지를 못해서 9계제 이상으로는 육신이 그러니까 그 기운 덩어리를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대성의 경지 9계제가 한계다. 봉수 스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꼭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 한마디가 모르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걸 더불어 짐작도 하게 되고 세상을 상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많죠. 예를 들면 천상천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동백나무가 있어요. 동백나무인데 그게 있는데 무슨 춘나무라고 그랬더라. 그걸 기준으로 48이 32, 32,000년이 지상세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 계절인데 8,000년이 한 계절이에요. 지상의 8,000년이 거기서 한 계절인데 그가 꽃을 맺고 그걸 비유해 보니까 천상천의 1년은 지상의 32,000년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여기 책에 쓴 여러 가지 이치들에 대한 게 스승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동쪽 하늘에서 모시가 훤하게 빛이 옵니다. 봉우 스승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던져놓으셨어요. 거의 제가 공부 성공하고 화산하기 직전이라고 그럴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은 못 보던 그래서 이제 상천의 기운, 원신체,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그 외에 많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운들 못 보던 기운, 3분에 안 보이는 기운을 제가 보게 됐죠. 성통하고 나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것도 감에 이제 안 보이던 게 더 보이고 했는데 계제에 따라 그렇게 달라집니다. 능력이. 근데 나중에는 훨씬 더 깊은 공부가 굉장히 많이 간 상황에서도 안 보이던 게 어느 날 보였어요. 책에 썼습니다. 그것도. 일단 저는 지가 공부한 거를 다 썼어요. 지금 사람한테는 사실은 안 믿어지고 호황되다 오히려 밑에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것들도 제 임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지가 성공하기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온 거야. 뇌성병을 좀 뇌리에서 번쩍이더니 스승님의 명령, 사명인 거야. 그렇게 책을 펴서 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 범인들이 책을 보고, 봉우 스승님 같은 생이지, 천하에 유명하신 최고의 생이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흡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선생이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수차례 해오셨어요, 상전에서. 그래서 가르쳐줄 선생은 없으니까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배워야서 대성의 경지를 가져야 돼. 대성이 안 계시, 가르쳐줄 대성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봉국스님은 그냥 대성인도 아니셔서 공부가 되면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성인께서도 모르실 만한 말씀을 뭐 여러 개 하셨어. 그리고 본인이 어떠신 분이란 것을 대놓고는 말씀 못 하시고, 예를 들면 대항주님 분신이시라는 거를 말씀해 놓으셨다고. 우주의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이 우주 초유의 정신개벽기. 그것도 봉수님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정부터 5개 단계로, 5단계로 시행되고 있고, 봉수님 두 번째 단계에 파정임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 그리고 우주에서 중요한 시기, 지금 최고로 중요한 시기죠. 처음에 정신개벽기니까. 중요한 시기는 그때마다 대항조께서, 한백엄께서 꼭 분신으로 하강하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환원하신다. 이번엔 100% 했겠죠? 그 전에도 했는데 최고 중요한 시기인데 정신개벽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정신공부이잖아. 이게 세상에 비밀이었던 걸 공개하셨네? 전엔 비밀에서 아무도 못했던 걸 공개하셨네? 보통 분 아니시죠, 그죠? 아무도 못한 걸 해줬어. 그리고 말씀해 놓으셨잖아. 중요한 시기에, 최고로 중요한 시기야. 꼭 와서 가르쳐 주시고 가셨대. 가르쳐 가시는 분 누구야? 비밀이었던 거를. 봉수씨밖에 안 계세요. 그때야. 대놓고 말씀 안 하셨도 내가 대항조 분신이야. 그 일을 하러 와서 일하고 가는 거야. 라고 알아들을 사람이 후세에 밝아진 사람이 알아들을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알으라고 던져놓으셨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스스로 알아요. 봉수님이 대성이신 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치면 이제 내가 알고 나니까 그거야. 알고 나서도 말하는 건 옛날 무협지 말하면 기사멸조야. 큰 죄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성인의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성인이신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세게 듣고 따라 행하도록 밝혀야 돼. 그게 임무야. 성무자가 가전성도 성인 스승님 봉수스님 대성인이시거든요. 내가 알잖아. 아는 사람은 나밖에 또 없어. 가전성도 성무자 자격이 되면 저절로 알아. 가전성도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가하다. 전할 자격이 있다. 자격이 주어지고 성공자의 자격이 있어요. 아예 스스로 알아. 되면 시험도 여러 차례 보고 전수신법을 받고 전수신법을 받아요. 네. 모를 수가 없어. 스스로 알아. 성인들 전해야 되죠. 근데 남들한테 욕먹고 지탄받고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같은 도반들 꼭 같은 문화인인 전무술까지 하는 그 사람들도 안 믿고 그리고 뒤에서 욕해. 그 지경이니까 당연히 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전에 이제 이만큼 안 됐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종두 주만씩 나눠서 드렸더니 모임이 계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지. 그분이 이제 그 여론이 그랬는지 와갖고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다 종교에서도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막말로 다 종교에서 자기 종교 하나 만들려고 그렇잖아. 대성인이라고 대성인 위랍시고 종교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봉수께서 종교화하지 말라 아직 못 봐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부는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 가르침이고 맨 처음 하나님 가르침. 그리고 그 뒤에 나오신 성인들께서 제2 공부를 가르치셨어. 근데 그 모임이 지역마다 다르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무슨 교 이리 붙였지 이름을. 근데 도교해서 하셨는데 그 단체가 노자님이 성인문화에서 사람이 노자님 스스로는 종교라고 당연히 안 하셨을 거야. 대성인께서 그렇게 마셨을 턱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도감들 우리 문화라 중국만 가도 우리 여기도 있었어. 역시 마찬가지. 무슨 산에 있어. 꼭대기가 사교라. 무슨 산파 그럽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그 전에 아니었죠. 스승님께도 이번에 해서 어서 하셨어? 기룡산. 거기서 성이 나서 할 거고 정해져 있어. 예언되어 있어. 아예. 그래서 우린 기룡산파예요. 다른 데가 우리 문화는 다른 산에서 공부했어도 기룡산파인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뭐 전생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송우 스승님 문화에는 지금은 기룡산파인 거야. 기룡산파인 거야. 사실 더 영험하긴 백두산이 더 영험해요. 거기 사망호제 복희 초대 단군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단군. 그 전에 한백음은 원단군이신 건데 뭐 사람을 했으니까 단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항조 한백음 신이시고 흰인 사람으로 나와서 신인 에이맨 처음 사람 대표
이번 인류의 대표, 최고 할아버지, 이게 대왕조라도요. 응? 정치하고 정치, 경제, 군사 다 통합한 최고 할아버지. 대왕조, 한문으로 대왕조. 그전에는 한백엄, 한얼림, 영혼, 한얼이 신이란 뜻이야. 우리 순수 고유로 한얼, 한알, 한울, 한알, 그래. 전지이냐? 한알, 이게 이제 신인, 한알이 신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종교식 믿잖아, 너 종교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어. 종교야 각자 무엇을 하든, 종교는 각자 종교대로 뭐 하고, 그건 상관없고, 이거는 하나님 가르침이니까 누구나 다들 해라. 종교 따지지 말고 이걸 해라. 근데 그 종교의 무슨 교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무슨 교든, 그 성인들이 다 이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셨어. 뭘로 공부했어?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님도 이 공부하셨고, 노자님도 이 노자님 아예 도라고 했잖아. 우리 도를 얘기해. 천도, 인도, 지도, 도가 셋이야. 길이야. 상천에서 가는 길, 땅 지도, 지상천에서 가는 길, 신선동에서 사람이 행하는 길이지. 형향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향상학적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상천, 인도. 우리가 인도인이야. 인디안이라고 그러잖아. 인도인이야. 우리가 인디안이야. 인도 사람 아니야. 영어 풀이하면 인디안. 코리안. 고려 사람이지. 코리안. 고려를 영자로 하니까 코리아지. 코리안. 그러죠? 코리안.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 유로피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유럽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러시아 사람. 코리안. 영자로 코리아 사람. 코리아가 뭐야? 고려. K와 리의 고려잖아. 발음이. 똑같잖아. 코리아라도 말하고, 왜 각자 나라나 그 지방 그거에 따라 영어도 다르게 발음하지? 똑같은 것도. 우리 고려 사람이야. 조선이란 국명이 없었는지도 몰라. 응? 조선 왕조시라고 책이 있으니까 조선이 왕조 이름이 조선인 것처럼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조선은 왕조 이름이 아니었거든. 세상의 이름이야. 조선이. 우리가 한조선, 단조선 고대부터 그렇게 불러왔어. 한나라 뭐 중국 나라 이름부터 우리네? 하나님 한자네? 발음이 같은 건 한자가 나중에 생겨났고 한자 없었잖아. 발음 같은 건 다 같은 뜻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름만 봐도 우리야. 그쵸? 실제로 고구려도 그 유방 한나라고 한 그 왕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응? 고구려 창업 누구 하셨어? 그분이 백제도 그렇고 그 왕족 다 그 왕족이야. 도의는 하나님. 한국이야. 요즘 환국 그래. 그것도 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발굴 한자 편말환이라는 거거든. 세상에 하나님 아닌데 뜻이 얼마나 다 사장되어 있는 거지. 본의가. 동의부터 처음 땅에 처음 개천한 세상에 개천하셨어요. 실제로 내려와서. 그게 다 신화가 아니고 역사야. 개천하셨어. 처음 땅에 신선종족, 천족, 신선종족. 내려오신 분이 다 신선이야. 성인이야. 쌍천에서 내려왔어. 실제로 내려왔어. 우리를 천족이라 불러. 유럽에 기록에 있어. 그렇게 천족이라고 우리를 불러. 근데 우리만 역사 싸그리 뜯어고쳐가지고 우리만 스스로 병신 취급하고 있어. 성공했지. 걔네가. 조선사 편지라는 이런 걸 만들어서 나라도 이름이 마치 조선인 것처럼 바꿔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조선 세상 왕조 실록이죠. 왕조는 하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 하나였어? 쭉 있었지. 왕조는 예를 들어서 단군조선부터 한당고기가 한의 역사고 단의 역사고 묶은 거지. 다 유실돼 있고 없는 거. 그거를 근데 우리 역사 뜯어고친 그 앞잡이 새끼들 배운 역사학자 새끼들이 그 위서라고 그러지. 끈질기게 주장해. 돈 받아 처먹어가며 지금도 일본놈한테 돈 받아 처먹어가며 서울대 사학교 교수란 새끼들부터 한둘이 안에 그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아주 그렇게 썩었어. 아직도 그런 거야. 백년전쟁이라고 우리 민족단체에서 백년전쟁이라는 유튜브 만들어내놨어. 거기 와서 막 말로 폭파한 대로 별 테러를 다해 죽인다는 둥 아무 죄지도 안 받고 왔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옛날 반민특위 때려볼 수가 없어진 거랑 같은 거예요. 반민특위 전 세계에서 우리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1945년 그때 많이들 독립했잖아. 프랑스 어디고 그치 점령당했다 독립했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한테 점령당했다 독립했잖아요. 벨기에 뭐 그쪽 다 유럽 거의. 독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 죄 아냐. 독일은 뭐 지뢰 전문 국가였지만 어쨌든 죄예요. 에스토니아 그쪽 러시아 땅 들어가는데 거의 다예요. 스위스도 있고 뭐 많지. 그거 만약 아프리카도 있고 뭐 많잖아. 야시아도 있고.
그때 많이들 독립했거든. 우리도 그때 독립했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민족 반역자들 처단 안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처단 안 될 정도야? 그놈들이 권력을 다 잡고 했지. 경찰 권력 다 일본 앞잡이했던 놈 그대로 경찰 물려도 받아가고 어떻게 했어? 독립자들, 독립운동한 후손들부터 독립군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올바르게 잡자고 반민특위 만들었더니 경찰들이 떼로 몰려가서 때려잡고 그거 아무도 벌 안 받았어요. 반민특위 때려잡고 다 줘가고 봐도 알죠? 봐도 누가 권력 잡았어?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고 밀제 밑에도 경찰 직함에 독립운동하고 자금 대주고 한 사람들 잡아 족치고 고문하고 그랬던 놈들이 권력 잡았잖아. 지금까지 어쨌다고 그게. 지금도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 왜 일본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 콧방울 안 크지. 사실은 쓰시마가 우리 거였어. 우리 땅이었어. 그래서 이승만이 가도 그래도 좀 앞잡이지만 이승만 미국에 있다가 뭐 아주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쓰시마 우리 땅에는 반환수동을 시작했어. 했는데 좀 6.25 나가가지고 응? 쏙 들어가고 그 뒤로 아무 말 못하고 있는가. 그 뒤로도 근데 말을 안 하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안 할 뿐이야. 쓰시마 그 말도 나중에 일본말 썼는데 집 구조부터 풍수부터 말이 밑에 우리말을 써 아직도. 젊은 애들 일본말 쓰지만 나이 먹은 사람 우리말이 아직도 섞여 있어. 완전 우리나라의 땅이었던 걸 그놈들이 그냥 지낼 거라고 한국 우기고 그렇게 된 거야. 지도에도 많아. 우리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객소리 못해. 응? 말하면 객소리 못해. 그놈들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한테. 그리고 오히려 독도 지낼 거라고 들떴어.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응? 막판에 지네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망하려고. 근데 걔는 완전 우리거든 사실은. 요 얼마 잠깐 저놈들 편에서 신놈들 득세해가지고 저놈들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패권 줬으니까 안 질 거진 거야. 그것도 원래 잽이 안 돼. 그래서 저기 하긴 했지만 돌돌 뭉쳐있으면 당할 수가 없는 거를 오히려 그놈들 편에 붙어갖고 돈 매간매직하고 그놈들 붙어가지고 노론이 어쩌니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편승해갖고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망하려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같은 양반들 애들도 독립운동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 겉으로는 매국노인 것처럼 돼 있지만 속으로 뒤에서 그렇게 해준 분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세가 넘어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족이야. 그게 여기서도 따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한일 합방했잖아.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지. 원래는 합쳤지 둘을 하나로. 그때 대한제국이 바꾸고 나서였는지 그것까지 정확하지 않은데 한일. 그러니까 대한이자 우리는 한이야 늘. 이름이 뭐든지 우리는 한이야. 고리 왕조가 고려고 뭐고 어쩌고 했어도 한을 늘 썼다고. 삼한 그랬잖아. 삼한. 당군조선 다음에 삼한. 그 대부여 어쩌고 삼한 계속 얘기하죠. 한은 다 우리라고. 지금도 한이죠. 대는 큰 대자니까 한이죠. 한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후손이라 하냐 우리가 한이야. 내가 뭐야 하고 글자를 너를 표기해 그러면 나 하나님 한자 써. 나무 목자 옆에 이거 있는 거 한이야. 우리가 신의 후손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의 분신이야. 크면 한이 돼. 한을 달성하는 게 생의 목표야. 네 그런 겁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새고. 지금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그냥 권력 잡았던 놈들 그 앞잡이 놈들이 지금도 윤석열이 아주 대표적인 앞잡이 그러면 배알도 없는 놈이고 응?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놈들 득세해가지고 독립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완전 또 한번 저거 하려고 점점 수상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실리게 할 것 같으니까 계엄해서 뒤집어 버리고 독재국까지 계엄해서 독재국가로 가려고 했어. 그런 거야. 하늘에서도 이제 도와주시고 힘은 그놈들이 쥐어 갖고 있었지. 그리고 군부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바른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서 군사 출동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항명한 거지. 항명 많아요. 뭐 그런 분들. 그래서 그나마 이게 계엄이 안 된 거야. 군대가 그 말 듣고 가서 쫙 깔고 했으면 꼼짝 말하지 뭐 됐지. 근데 군사쿠데도 그거 아니야? 전두환이도 박정희도 그렇고 박통원 시기가 어쨌든 그 사람도 뭐 그거긴 한데 그래도 저걸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부정축제 뭐 별로 안 하고 그나마 요즘 같지 않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한 부분이 있어. 누군가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더 좋은 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 잔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더 빠르게 발전했을지 아니면 너무 크면 오히려 싹 멸종당했지 그것도 모르겠어. 상천에서도 조절하셨을 거거든. 공우 스님조차도 1900년생이신데 역사를 밝히시지를 못했어요. 미래까지 다 하시거든. 좀 더 낮게 밝히면 많이 죽고 저놈들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일어나갖고 같이 할 정신, 응? 뭐 정신 앞제비들만 살아남고 민족 정신 가진 사람 말살당할 수 있잖아. 막 그래서일 거야. 그래서 안 밝히셨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 동영상에 떠들고 있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 박인수 씨는 아메리카 대주선 쓰신 분 걱정 자기 목숨 걱정을 좀 하시더만. 그래서 어쨌든 책 내는 것도 내셨어요. 내기는 많은 부분 못 내고 그랬다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저도 책 내는 거 처음에 몇 년 전에 나갈 수 있었던 걸 2번이나 현목내에서 나왔어. 개 죽음 당한다고 책 내지 말라고. 돈이 마련됐던 게 다시 돈이 없어지고 책 출판 병이 없지. 제가 돈이 있었으면 했을 거, 잘못하면 했을 뻔한 그렇게 조절을 해주셨어. 2번이나 강력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탈고했어. 올 초 좀 지나서 탈고를 했어요. 완전히. 그 뒤로 이제 손도 안 봐.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 전에 10년간을 계속 꾸준히 봐가며 시간 나면 앉아가지고 이거 봐가며 고치고 더 할 것도 하고 빼고 계속 해온 거야.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이 새 건물 양이나 돼요. 10년간을 해왔다고 저거 마치. 그런 거를 올 초에는 그러고 나서 봉수 스님 빠라락한 거 이제 썼습니다. 그거를 받고 여기다 책에다가 그리고 안 썼던 거를 성공자라고 아예 못을 받고 그리고 성공자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전엔 욕먹을까봐 꺼내지도 않았어. 공 많이 됐다 소리도 안 했어. 밝히고 하라는데 뭐 그리고 책을 내라 했는데 뭐 사람들 읽게 하고 임무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탈구를 딱 했다. 그 뒤는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그 전에는 찍으려고 그저 유튜브 채널은 몇 년 전에 만들었죠. 그때부터 하려고. 근데 동영상도 한 편을 안 찍어. 이상하죠? 그런 일이 있어 저한테는. 한 편도 안 찍고 올해 탈구하더니 그 뒤로 이제 찍기 시작한 거야.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지금 벌써 꽤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한 90편 가까이 되는데 편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동영상도 지금 봐봐. 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쓰던 것도 안 쓰고 했던 것도 지금 막 여러 개를 말을 했어요. 여러 개를. 동영상도 안 찍었다니까 전에는 그때도 할 수 있어서 똑같아. 지금 크게 차이가 없어. 공부가 더 그렇게 조금 나가서 지금 크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더 고치지도 않고 있고 봐지지도 않고 불러내지를 않아. 이제 문서를 10년이나 했던 게 안 불러내진다고 떨고 한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그거 못 받고 나서는 성공자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지런히 시간 나면 이렇게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요. 이걸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불러내와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를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략 보니까 50분 정도 올리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 업로드하는 거 말고 편집만 5시간 걸려요. 업로드하는 것도 시간 또 몇십 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2편, 많은 때 3편. 하루에 어쨌든 집에 있으면 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걸 하게 되더라고. 밤도 잘 새고. 저녁 먹고 제 당이 있어가지고 아침엔 먹고 가서 운동을 해서 괜찮은데 저녁에는 밥 먹고서 운동에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묘하게. 그러면 졸려. 그럼 어떤 데 1시간도 자고 2시간도 자고 이래요. 그러고 나면 잠 안 와. 그저께인가는 요즘 뭐 거의 보면 거의 새. 밤을 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년 밤새 공부했으니까요. 밤새뿐만 아니고 24시간 앉아도 뭐 20시간 앉아있는 것도 오래 했어. 밤샌다는 개념이 없는데 잠자는 시간 없어지고 나서는 따로 잠자는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 다녀오거나 장거나 갔다 오거나 오면 공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야. 앉아서 모두 해. 밥도 그 자리에서 먹어. 공부 자리에서. 제가 하나 기운을 받아버릇을 해서 몇 번 받아봐서 성공할 때도 오래 받았고 오면 늘 벗어놓고 공부 자리에 앉는 거야. 밥도 꼭 자리에서 먹고 뭘 해도 거기서 해. 산부인묘불가청 그래서 봉수 스님께서 종식공부의 경제를 풀이하신 계제해 국의 법론 풀이하셨어요. 네, 처음에 조금 해놓으시고 그것도 이제 간 사람만 알고 잘 몰라. 기재를 가면 그거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그게 모르고 있는 거랑 그렇게 해놓으셔 아는 거하고 천양지차예요. 그 사이사이 말들도 뒤에 던져놓으셨어. 비밀이라 화단전 소주 천천히 이렇게 해놓으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던져놓고 이렇게 하셨어. 사이사이 경제에 같이 나가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알아. 근데 그걸 알면 빨리 가. 안 헤매고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게 그거였네? 모를 때 그러고 있던 걸 알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거 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르침이야. 근데 그걸 미리
사람한테 말해놓을 수도 없고 길도 말해놓을 수 없고 길은 비밀이고 다 말을 못해놔. 던져놓으셨어. 간 사람은 그걸 알아들어. 그게 기술이라는 거를. 경전이 그런 거예요. 또 경전이. 경전. 통 모르는데 경지에 가면 그게 뭔지 알아. 이백경 같은 경우 특히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이백경이었는데 경전에 예를 들면 뭐 깊이나 이런 거에는 뭐는 여기 역경이 최고고요. 한없이 공부해야 되고 역경은 성인이 돼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공자님이 오죽하면 가죽끈 3번 끊어지도록 들고 보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쉬워서 한 말씀하신 것이 한 3년만 더 역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지금 이제 돌아가시니까 못하는 건데 계속 들고 다니며 보셨고 있었으면 큰 허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큰 허물은 큰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큰 허물도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네. 예, 그러신 거야. 성인도 그러신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공자님이 옛날에 죽간이었어요. 책이 읊고 대나무에 불 달궈서 대나무에다 글씨 쓴 거야. 대나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나무 쪼개서 반쪽에서 편편하게 만들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가죽끈으로 묶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발처럼 피면 조로로록 내려오고 돌돌돌돌 마루도 이렇게 한 권 그러죠. 책 한 권. 담배 이렇게 된 걸 권련 그러죠. 권. 권은 말았다는 뜻이 있어요. 한문 자체 글자도 이렇게 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돌돌 말았어. 감쌌어. 예, 글자를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공부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알아져요. 풀이가 한자 파자라고 하는데 이게 돼요. 한자 공부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파자는 물론 스펙으로도 한자 몇 천자 공부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안 했어. 한자는 많이 알도 안 해. 근데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 뜻이 풀려 들여다보고 있으면 알아져. 파자도 제가 파자에서 책에도 파자에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자도 파자한 거죠. 동이도 그렇고 동이 동쪽 땅에 뿌리민족이라는 자 뿌리야 이를 찾으면 뭐 요즘 오랑캐 어쩌고 하는데 뿌리라고 아예 있어. 뿌리. 근데 그 뿌리는 안 하고 오랑캐라고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구인데 우리 선조를 스스로를 오랑캐라고 욕하고 있는 거야. 오랑캐 얘기라고 쓰면 안 돼. 우리가 이야. 이가 신선이란 뜻이야. 상천에서 하강한 신선 종족. 이자에 그런 뜻이 있어. 이 궁이 활루궁이 이게 상천을 상천. 응? 상천에서 하강한 이렇게 글자가 올라가거든. 수행해서 공부에 성공한 성인. 상천에서 하강한 성인이란 뜻이 있다고. 성인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조그만 놈도 개미도 바퀴벌레도 다 성인지도를 걷고 있어. 작아서 그 육신을 갖고 사는 거야. 자꾸 영혼이 크면 자꾸 큰 영혼 육신으로 와. 근데 지금은 1.8m짜리 육신이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지저세계 우리 요 돔인데 돔 밑에 땅 속에 세상에 하나 또 있어. 그 인공태양 띄워져 있고 봉수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리고 가서 보고 온 사람도 얀센 부자 다녀왔고 미국의 버드 제도 거기 다녀왔고 둘이 똑같은 말을 했어. 키가 5m가 넘고 끼가 수명이 없고 인공태양 떠 있고 봉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상춘세계야. 날짜가 다 봄날짜야. 인공이나 조정할 수 있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태극기는 그 기술이 있어야 저기도 우주도 나갈 수 있어. 요 돔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야 돼. 돔 밖에 우주인데 우리는 그 우주에는 우주의 태양이 있죠. 상천의 태양이 있다고. 무지하게 큰 태양이 있어. 상천의 태양. 무지하게 크고 땅이 예를 지구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구라고 알고 있죠. 그 이름까지 내 모르겠네. 멀리 쭉 올라가면서 보긴 봤는데 그 상천에 얻긴 했지만 그 상천에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거나 하진 않은 거라 모르겠어요. 비밀인지 보여주지도 않았어. 쭉 올라가 빠르게 쫙 올라가 그 있다는 것만 알았지 세상 모습을 자세히 보도 못했어. 뭐 얼마나 큰지도 몰라 존재를. 근데 일단 크기 기준법이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자면 크기의 기준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계산보다 3배씩 크거든. 크기가 영혼도 그렇고 그 채도 그렇고 3배씩 커 크기가. 그래서 구계제만 돼도 킬로미터 단위예요. 구계제가 1200 얼마였나 뭐 계산이 있었는데 막된 구계제가 3배씩 큰다고 그랬죠. 올록카메. 그럼 그 다음에는 10계제 한 5kg 11계제 15kg 이렇게 올라가면 크기가 이렇게 크는 거야. 우리 같은 모양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주가 대왕조님의 육체는 아니지 기루된 채 원신체인데 원시대보다 상이지만 나는 대왕조님 어쨌든 우주는 물질이니까 우주는 체가 이런 육체일 수도 있어. 이런 사람 모습일 수도 있어. 몰라. 크기는
우주만 한 거지, 우주. 우주 크기를 모르죠? 걔들 다 가짜고. 상상이잖아, 상상. 상상. 이치도 걔들이 알고 말하는 이치, 사글이 다 가짜고. 본질을 모르는데 뭘. 본질을 모르나? 초등학생이 뭔 거 같아. 이러고 얘기한 거 같아. 초등학생이 대학 뭐 있어. 초등학생이 뭘 알아? 하나도 모르죠? 그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다 틀려,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태양계가 이루어서 은하계 속에 몇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우주에 몇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그 태양계가, 지금끼리만 태양계, 난 그 태양계라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일세계라고, 상처에서 일세계라고 표현을 하셨어. 구조가 지금 태양계 같지 않아. 태양계가 가면 얘들이 가르친 대로 태양이 이렇게 무지하게 큰, 응? 태양계 질량의 99.9999%를 가지고 있는 태양이 소설이야. 상상이고, 그냥. 그게 뭐야. 가장 작은 원자 구조 단위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거랑 같은 얘기네. 원자가, 응? 원자가, 양자가, 원자라는 놈의 질량의 99.9999%를 양자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건 셋이 있어, 사실은. 자세한 더 얘기하면 더 오기 헷갈립니다. 근데 그게 전자가 뺑뺑 돈데, 그 양자 주위를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서. 근데 그 전자는 수백 세제곱킬로미터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만은. 김상옥 박사, 김상욱인가, 천체 물리학인지 그쪽 박사야. 그 박사가 유튜브에서 나 하더라고. 그 박사 사람들이 그 말을 믿잖아. 지금 직업이 그거고, 실제로 해서 논문 발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표현을 빌리는 거야, 나는. 난 그 말은 이해가 가니까,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어. 그 비를 하면, 예를 들면 원자, 지구, 우주 물질의 70%지 뭐, 얼마를 차지한대. 수소 원자가, 수소가. 근데 수소, 대부분 70%면 우주 물질의 절반도 넘는 거니까 대부분이죠. 응? 우주는 그거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죠. 그 수소 원자의 원자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양자 질량의 99.9999%를 얘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구조냐면 또 그 사람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시청역, 서울 시청역에 농구공이 하나 있어. 그 양자라고 쳐. 농구공이 하나, 시청역에 농구공이 하나 있고, 저기 강남역,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대략 그 사람들이 대략으로 말하는 거지. 강남역쯤의 거리에 10리가 넘을 거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거를 지금은 우리 2차원적으로 거리만 생각하지만 3차원적으로 여기 떠 있고, 강남역 거리, 뱅뱅 돌아서 강남역 정도의 거리. 그럼 예를 들면 그냥 10km라고 치자고. 5km여도 되고 뭐도 좋은데 계산하기 좋게 10km라고 그냥 치자고. 거리가. 그러면 평면이면 제곱키로, 10 곱하기 10은 100제곱키로지? 근데 이게 3차원이잖아. 정육면체인 공간이 3차원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우주도 3차원인 거죠? 그럼 3차원적으로 보면 세제곱이지? 10km 곱하기 10km가 100제곱인데 가운데가 있다고 치고, 응? 그러면 5km만 돼도 이쪽 5km 이게 10이잖아. 강남역까지 거리가 5km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5km씩이면 10km잖아. 그러면 2차원 면은 10 곱하기 10은 100제곱킬로미터가 돼. 근데 이게 3차원이잖아. 10의 3제곱킬로미터 해야 되지. 그럼 뭐야? 1000세제곱킬로. 입방킬로라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이거는. 그리고 단위도 루벤가 이렇게 표현을 해. 1루베가 1m, 1m, 1m. 그러니까 1루베야. 레미콘이 그걸 기준으로 보통 7레미콘 이렇게 읽고 다녀, 레미콘 차가. 입방미터라고 친다고. 1m 위에 3제곱. 이걸 입방미터라고 그래. 그럼 그거는 입방킬로미터겠네? 그죠? 1000km 단위가 1000km 단위니까 입방킬로미터가 되지? 그러면 1000 입방킬로미터죠? 5km 거리에서 빙 도는 이거를 원인인데, 이제 각으로 잡자. 계산하기 좋게 원으로 하는 계산방 무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각으로 잡자고, 그냥 쉽게. 그러면 큰 차이도 안 날 테고. 그러면은 1000 입방제곱킬로미터라고. 원자가 도는 그 공간이. 역장을 형성한 놈이. 그걸 물체라고 하는 거야. 거기 가면 딱 걸려서 안 들어가. 이렇게 찌르면, 이 경기가 얘가 하도 빨리 돌아서 자기장인지 전자니까 전자기장이겠죠? 그놈한테 걸려서 이게 걸리는 거 안 들어가. 그걸 물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물체가 그거야. 얘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세포도 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거야. 이게 허공이야, 사실은. 1000 입방제곱킬로미터에 30cm 공 하나라는 거니까. 근데 그 30cm짜리 공 하나 질량을 다 가졌다고 하는 놈인데, 그 놈이 99.999%를 가졌다니까 다 가진 거잖아. 전자는 먼지가 보이지도 않는 점 2개래. 그 넓은 공간 그러니까 4개인데
항상 있는 건 두 개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 나타나 있는 놈은 두 개야. 어느 놈 쳐도 되죠? 비교도 안 되지? 비교도 안 되지.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놈은 그놈, 그거거든, 전자. 물질이라고 그나마 봐주는 놈은 그놈이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서 있다고, 응? 상정하기도 어려운 그놈이 물질이라는 거, 예, 양자는 물질이 아니야. 양자는. 사실은. 신랑을 걔가 다 갖고 있다며. 근데, 갖고 있는데 없네? 제가 말하려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걔가 99.999% 갖고 있다며. 그 넓이나 이걸로 봐도 먼지는 비교가 안 되니까 걔가 다 갖고 있죠, 사실.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거든? 근데 걔는 물질이 아니라며. 빛이라며. 실제로 빛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흔히 매일 보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과 사리가 있어갖고 물이 간만의 차이도 있고 서양 간맛이 맞아.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력에도 표기가 돼. 조금과 사리가. 그런 거잖아. 달력에. 실제로 그렇고 물이 맨날 하루에 2번 빠졌다 들어왔다 하지. 그러거든.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땅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놈이 공적이 하니까 그게 많이 빠지는 날이고 좀 덜 빠진 같은 사리도 그 차이가 나. 물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날도 또 차이가 나. 늘 똑같지가 않아. 훨씬 많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많이 꽉 차도 덜 들어오는 날이 있고 그래. 그런 달력의 표시가 돼. 그래서 아예 그 높이 때문에. 응? 배도 실제 배도 응? 배가 정박하는 높이가 조절하고 떴다 가라앉게 해놨어. 왜? 고정돼 있으면 안 되거든. 물량이 틀려서 높이가 틀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지. 얘가 이렇게 움직여.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뜨잖아. 거기에 맞춰서 뜨잖아 배도. 그렇죠? 누구나 알죠? 다른 중력이 있네. 중력이 끌어당기죠 물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태양계 구조라는 놈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태양계라고 하는 뭐 행성이 뭐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이 있고 그 앞밖에 뭐 또 있고 저 있어. 근데 자우지간 그 태양계라고 하는 놈의 질량의 99.999 양자처럼 그걸 다 갖고 있대 얘가. 그래 그 중력이 그렇게 세서 그 주위를 그 먼 천행령 명왕성 무지하게 먼데 걔는 우리는 그나마 훨씬 가깝지 몇 번째 안 돼서 이거를 태양에서 못 벗어나고 그 주위를 궤도를 돌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중력이 있는 거지. 아니면 얘가 안 돌지. 그쵸?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지구하고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 또. 그렇대. 걔들이 말은 그래 일단. 그런데 그러면 얘 중력이 훨씬 더 세야지. 달하고 비교할 수 없지. 그리고 그것만 말고 일식을 하잖아. 일식이 뭐야? 태양, 달, 지구 일직선으로 섰어. 그러면 달의 중력에 태양의 중력까지 플러스 해야지. 당연하잖아. 훨씬 더 큰 조금과 사리가 기존보다 몇 배고 중력으로 크기를 따지면 몇십 배일 수도 있네. 그렇게 조수가만을 해겠지. 태양의 움직임 전혀 안 하잖아. 조금도 작용 조금살이 조금도 안 하잖아. 똑같이 하루에 걔도 한 번 운행을 하는데 태양도 그렇지? 우리가 태양을 둔다고 그러면 태양이 왜 떴다지잖아. 태양이 자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쨌든 한 번 떴다지잖아. 그럼 태양 쪽으로 중력 쏠려있을 때 그걸 쏠려야지. 달에는 실제로 그래서 달이 지금 얘기하기엔 지구도 살짝 찌그러진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물이 이렇게 또 땡기고 실제로 땡겨서 조금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맨날 우리 눈에 보이지 물 빠지고 들어오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우리가 항상 과학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그게 태양 왜 안 해? 태양 더 해야지. 더 해야죠. 태양계 구조가 이상한데? 그지? 공부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람이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이지 우리는 아주 작지. 태양과 같은 놈이야. 구조는 크기가 무지하게 작은 거야. 그냥 빛이야. 똑같이 빛이야.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서 사람을 깊게 보면 물질이고 뭐 깊게 보잖아요. 쭉 들어가지. 내가 안 가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정신이 혼이 보는 거야. 우주도 가니까 허루가 그러고 보는 거야. 깊게 보잖아요. 우리 밤하늘 우주 보죠. 똑같이 생겼어. 사람도 개미고 뭐고 물지다 하는 똑같이 생겼어. 뭐야? 다 허공이야. 우주장소가 다 허공이야. 아까 그 원자 구조 얘기했죠? 똑같아. 텅 비었네? 응, 비었어. 그걸 다 잡는 게 뭐? 양자라며? 응, 양자야. 양자가 뭐야? 빛이야. 빛이야 그냥. 빛만 있어. 질량 없네? 없대 그랬잖아 질량. 태양 영향 안 받지 태양. 걔네들이 말하는 태양 가짜지? 뭔지 몰라도 가짜야. 태양 안 돌잖아. 중력 안 받잖아. 돌 수가 없잖아. 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 태양계 구조 가짜지? 가짜예요. 그렇게 안 돌아요. 실제로. 자꾸 얘기하면 더 못, 얘기도 했는데, 자꾸 얘기하면 더 못 믿어져. 그게 박혔어가지고 너무.
걔들 무중으로 다 그진 말이야. 돈 밖을 못 벗어나 우리 쪽으로. 전대문명이 도매에 핵폭 터졌어도 구멍 2개 들어가지고 우리 그 전대문명이 인류가 멸종을 했어. 만물이 멸종하고 멸망했어. 그래서 상처를 다 내려와서 다시 씨를 뿌리신 거야. 살아남은 백두산의 꼭대기 살아남은 소수하고. 그게 우리 인류의 시작이야. 10,000년 전에. 그것도 이제 10,000년 됐어. 우리 인류 요번 인류는 그 전에 수없이 있었고 개벽이 1800년마다 소개복을 해요. 1800년 16만 미천 얼마마다 중개벽을 하고 38만 8천 년마다 대개벽을 해요. 네, 봉수 스님이 그냥 성인 대성인 그냥 대성인 아니고 이런 한백엄 하나님 분신이시라 더 밝아서 대성인들 다른 성인들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 다른 성인들 많이 있었잖아. 있었죠 전대? 단군들도 계시고 있었죠? 그분들도 말씀해 놓 없었던 거를 그분들 몰라도 못했던 거를 말씀해 놓으신 게 많이 있어. 본인 스스로도 나 분신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같고 대놓고 나 분신이라고 말만 안 했지.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엄청 많이 더 유출을 하고 할 수 있죠. 제가 그게 가르침이에요. 거기 이제 또 대정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좀 아까 얘기한 거 그 얘기가 있어요. 인류는 그렇게 혁신을 해. 개벽할 때마다. 대개벽 때마다 인류가 혁신을 해. 38만 8천 년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 70여만 년